자, 오늘은 그 법전협 협의 제8례 3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특별행정법 관계, 종래 특별 권력 관계라고 논했지만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수한 신분 관계 또는 특별 신분 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판례는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데, 먼저 이 특별 행정법 관계를 보기 전에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한 종래 논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메모를 보시면, 원래 특별 권력 관계라는 개념이 이제 법률 유보 원칙, 그 다음에 기본권, 그 다음에 사법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즉 법기사가 부정되는 영역. 그래서 국민이 자의든 타의든 국가 영역에 포섭이 되면 그 영역 안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고 기본권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사법심사를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특별 권력 관계, 법기사를 부정하는 개념이 특별 권력 관계인데, 이런 특별 권력 관계는 종래 이제 어떤 공법상의 근로관계, 종류 근로관계.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군인 같은 공법상의 근로관계 또는 근무관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영조물 이용관계, 그래서 국공립학교 학생의 재학관계라든가 또는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 그런 재소자하고 또는 학생과의 재소자 또는 학생의 관계, 이런 영조물 이용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의 특별 감독관계, 그래서 공공조합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 그 다음에 공법상의 사당관계, 공공조합 안에서 내부관계,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특별 권력관계 일종으로 봤죠. 종류로서 그래서 보통 이제 근영 감사, 그래서 공법상 근무관계 또는 근로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법인관계, 사단관계, 이런 것을 이제 특별 권력관계라고 불러왔죠. 이런 것들을 종류로 칭해왔고, 그 다음에 그런 특별 권력관계에 대해서 이제 종래 논란이 있었고, 오늘날은 특별 권력관계를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 판례도 특별 권력관계를 용어를 쓴 적은 있지만 사법심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별 권력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은 특별 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법 관계 또는 특별 행정법 관계 또는 특수한 신분관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종래 특별 권력 관계에서 논해왔던 그런 영역을 이런 특별 행정법 관계 또는 특수 신분 관계라고 하는데, 설문은 그 육군 3사관학교 생도의 그 학교와 사관생도의 관계를 특수한 신분 관계로 보고, 특별한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예요. 자, 한번 봅시다. 판결유지 1번에 가면 육군 3사관학교 생도, 육군 3사관학교 생도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죠.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준사관으로서 군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기에 따라서 공법상 근로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학생의 신분이 주된 거니까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 그래서 종래 특별 권력관계에 관한 분류에 따르면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민주국가에서는 특별 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판례는 이런 육군 3사관학교 학생과 학교의 재학관계를 특수한 신분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특수한 신분관계. 그래서 그런 특별 권력관계는 아니고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본권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거주 이전 자유겠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무래도 있겠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당하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헌법 37조 2항을 지켜라. 그래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본권이 좀 더 제한될 수는 있다. 특수한 신분관계니까. 그렇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법률 유보 원칙 준수하고 과잉금지 원칙 준수하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되게 재밌죠. 3번 가면 육군 사관생도 갑이 4번에 걸쳐서 술을 먹었어요. 술 먹은 게 걸렸는데 술 먹은 거 외에는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술을 먹었는데 먹은 게 걸린 것이 총 합산해 보니까 4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경고하다가 이제 퇴학을 시켰는데,
원고는 억울한 거죠. 자기가 술 먹고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냥 4번 술 먹다가 걸렸을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퇴학시켰다는 것은 뭐 지나치다, 과하다,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 우리 법원도 그냥 뭐 술 먹고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술을 먹었고 4번 걸렸을 뿐인데 이것 가지고 퇴학시킨 것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다 해서 이렇게 술 먹은 것 가지고도 퇴학시킬 수 있는 예규가 무효고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자, 어디쯤 보면은 중간이야. 저 아래쯤 가면 사관생도의 음주가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해 위반을 하면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런 사관생도 행정 예규가 이게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다. 그래서 이 조항이 무효다. 무효니까 이에 근거한 처분도 역시 위법한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규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퇴학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던 사건이에요. 특별 권력관계, 자, 개념, 법기사, 법률 유보원칙 적용되지 않고 기본권 인정되지 않고 사법심사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종류, 근형감사, 공법상 근로관계 또는 근무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법인관계 또는 사단관계. 그래서 이런 공법상 근무관계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공무원 또는 군인들의 일하는 관계를 말하겠고, 그 다음에 공법상 영조물 이용 관계로 볼 수 있는 게 국공립학교 학생, 설문처럼 사관생도가 여기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재소자, 교도소의 재소자에 대한 복역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특별감독관계는 이제 공공조합, 즉 원래는 사적단체였는데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서 법인이 된 공공조합으로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감독관계. 그래서 관할 행정청이 뭐 사업시행계획 수립하면 인가해주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인가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감독관계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공법상의 사단법인 등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사단법인, 즉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과 그 구성원과의 관계, 이게 이제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래 특별권력관계라고 불러가면서 법률유보원칙, 기본권, 사법심사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런 종래 특별권력관계는 이런 입헌군주가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 그래서 이런 형식적 입헌군주가 시행되던 시점에서 국가 권력을 형식적으로 구분할 때 그때 이제 도입됐던 논리지만,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특별 권력 관계하고 일반 권력 관계를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다수의 입장, 절대적 통솔의 입장과 판례는 특별 권력 관계에 부정하고 있다. 우리 판례도 특별 권력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법심사를 허용하니까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판례도 특별 권력 관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건 부정설이고, 이런 육군 삼사관학교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특수한 신분관계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정도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가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것은 이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수리행위의 관계.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하고 행정행위 관계를 논할 때는 보통 이제 사직서 제출.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거를 수리하는 관계. 그래서 이른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원면지라 하죠. 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의원면직 관계에서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하고 행정행위 관계를 많이 논하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해서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혹시 사직서 제출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수리행위, 즉 의원 면직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보통 판례는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취소 정도에 이를 때는 그럴 때는
이런 수리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사내 공법행위가 의사결정의자를 박탈할 정도로 당연무효에 해당할 때 이럴 때는 사내 공법에도 무효다 라고 해서 이런 취소 무효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서 있고, 다만 사내 공법행위에 의해서 이런 면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내 공법행위 자체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의원 면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 반해 사내 공법행위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런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기본적인 성향, 즉 공정력이라는 기본적인 행정행위 성향에 반하기 때문에 사내 공법행위의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인지 가릴 거 없이 일단 행정행위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보자. 이런 원칙적 취소 사유설도 있다는 것과 함께 봐주시고 이 판례 같이 봅시다. 자, 보시면 이 1980년에 이제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공직자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수리하고 마음에 드는 애들은 수리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자, 이때 원고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런 강박에 의해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사직서 제출 행위가 효력이 없는 거고 그에 따른 수리도 효력이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우리 법원은 사직서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자가 박탈되었다면, 즉 만약에 의사결정의자가 박탈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리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안은 의사결정의자가 박탈된 상태 아니다. 네 머리에 총 겨누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사결정의자가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리행위 유효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 지금 사직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사직서를 냈지만 이런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 즉 민법 107조량 단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민법 107조량 단서 규정은 사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런 공법 영역은 표시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사내 공법행위 관계에서 이런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실제 내심은 사직할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표시가 된 이상 수리 처분은 유효하다. 즉 의원 면직은 유효하다라고 봤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봐두시고, 그다음 또 하나 꺽스 2번에 가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의원 면직이 이루어지면, 즉 수리가 이루어지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지만 의원 면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의원 면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고 의원 면직 자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얘기였고, 나머지는 신고는 따로 정리해서 다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